논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. 최근 언론에서 볼 수 있듯이 여야가 비례대표제를 두고 큰 갑론들박을 두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에 대한 논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방송통신대학교에서 발행된 비례대표 선거제도의 확대 및 개선 방안에 관한 헌법적 고찰이라는 논문입니다.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례대표제란 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서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입니다. 예를 들어서 20대 총선에서 실시한 정당 투표율을 보면 새누리당은 33.5%,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25.54%, 지금은 여러 당으로 나누어진 국민의당은 26.74%를 기록했는데 이 비율에 맞게 국회의원 비례대표 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서 의회에 있는 비례대표 정원이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새누리당 의원은 33명이,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명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당선이 되는 것이죠. 이런 비례대표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. 첫 번째 유형은 정당 명부식 비례제입니다.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란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공개한 후에 유권자가 정당 투표를 하게 되면 그 명단 순서, 즉 그 우선순위대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게 비례대표 후보들이 당선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.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 의원 정원이 100명인 의회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. A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 30명의 명단을 공개했으나 A당의 득표율이 13%에 그쳤다고 가정하면 이런 우선순위대로 13명의 후보는 의회에 의원으로서 입성을 하고 17명의 나머지 후보들은 낙선하게 되는 것이죠. 다른 방식으로는 단기이양 방식이 있습니다. 단기이양 방식은 그 과정이 좀 복잡한데요. 우리나라에서 하는 선거와는 달리 선거권자는 모든 후보자들을 선호도별로 투표하게 되어 있습니다. 즉 우리나라 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당을 선호하는지 그 하나의 정당에만 투표를 하는 반면 단기이양 방식은 여러 후보자들이 있으면은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자들별로 먼저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. 이 그림을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당선자로 결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득표수, 즉 쿼터를 정합니다. 그리고 각각의 유권자들의 표를 개표하고 1순위 선호표를 집계하여 쿼터, 즉 당선에 필요한 득표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자로 확정합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당선에 필요한 쿼터 이상의 표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여기서 최저 득표자를 탈락시키고 사표가 된 최저 득표자가 얻은 그 표를 본 후에 여기에 기록된 2순위 선호 후보들에게 최저 득표자의 표가 이양되어 합산되게 됩니다. 그래도 쿼터 이상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또 최저 득표자를 탈락시키고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. 쿼터 이상의 득표자가 나올 경우에는 그를 당선자로 확정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.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쿼터 이상의 표를 얻은 득표자, 즉 당선자가 있을 텐데요. 당선자의 득표수에서 쿼터 수를 뺀 잉여표가 있으면은 그 표를 본 후 그 표에 기록된 차순위 선호에 따라서 나머지 후보들에게 표를 이양한 후 합산합니다. 그리하여 쿼터 이상의 득표자가 나오면 두 번째 당선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. 오늘은 비례대표제가 무엇이고 그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저자가 제안하는 이거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논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.